수양대군은 세종의 둘째 아들입니다. 종종 매체에서 진양대군이라 불리기도 하는데 이는 수양대군의 군호가 진평대군, 한평대군, 진양대군, 수양대군으로 바뀌며 12년간은 진양대군으로 10년간은 수양대군으로 불렸기 때문인데요.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군호가 수양대군이니 저는 계속 수양대군이라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종 세조실록에 따르면 수양은 정말 다재다능한 먼치킨 같은 느낌입니다. 애초에 이씨 가문이 무인 출신이라 그런지 수양은 타고난 운동신경에 다부진 체격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또한 힘이 엄청 세서 활은 강궁을 다루었으며 추운 겨울에도 군사훈련을 할 때면 항상 반팔 차림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게다가 활솜씨가 특히 뛰어났다는 기록이 많이 있는데요. 세종이 군사훈련을 할 때 수양이 사슴을 향해 화살 7발을 쏘았는데 모두 목을 관통하였다. 세종이 군사훈련을 할 때 수양이 화살 16발을 쏴 사슴 16마리를 죽였다. 세종이 군사훈련을 할 때 사슴 9마리가 달려오자 수양이 그중 6마리를 죽였으며 또 사슴 5마리가 달려오자 수양이 그중 4마리를 죽였다. 이날 수양이 화살 한 발로 사슴 6마리를 죽인 것이 2차례나 있었고 화살 한 발로 사슴 5마리를 죽인 것이 3-4번 있었다. 다음날 주변에서 이를 관찰하던 이가 말하길 어제 수양대군이 죽인 사슴이 제가 본 것만 68마리나 되었는데 제가 미처 보지 못한 것까지 합치면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였다. 또한 수양은 자신의 용맹함을 보이기 위해 일부러 늙고 둔한 말을 골라 탔는데 그 말이 넘어질 때마다 말에서 뛰어올라 멋지게 착지했다. 뭐 그랬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이런 수양대군의 무예를 칭찬하는 기록들은 대부분 세조실록에 나오고 세종실록에서는 오히려 수양대군이 사슴을 쫓다 말에서 떨어졌다는 기록만 실려 있습니다. 이렇게 활솜씨, 말타기 실력에 관한 기록이 많기 때문에 수양이 무인적 자질만 지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양은 문인으로서도 뛰어난 자질을 보였습니다. 유교 경전과 역사서는 물론이고 역법, 병서도 두루 통달했으며 그 외에 풍수, 음악에도 뛰어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세종도 이런 수양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여 훈민정음 반포 등 여러 일을 맡겼고 문종도 오위진법을 편찬할 때 수양의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양의 이러한 재능은 문종 때까지는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종의 다른 자식들도 모두 수양 못지않게 뛰어났으며 첫째인 문종은 모든 면에서 수양보다 뛰어난 자질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문종이 왕위에 올라있을 때까지만 해도 수양은 줄곧 낮은 자세를 보이며 왕권을 위협하는 듯한 행동은 웬만해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세종도 수양을 믿고 많은 일들을 맡겼던 거죠. 하지만 왕위에 오른 문종이 2년 2개월 만에 세상을 뜨고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오르자 수양은 꿈틀거리던 욕망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요. 문종이 죽은 지 나흘 뒤 단종의 즉위식이 있던 날의 기록입니다. 소장파 대간들이 대신들을 찾아가 분경 금지를 제안하는데요. 임금께서 어리신 틈을 타 신하들이 끼리끼리 모여 작당하고 조정에선 붕당이 발생할까 심히 염려되옵니다. 따라서 분경을 금지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오. 이런 상황에선 분경을 특별히 주의해서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소. 분경이란 사람들이 개인적인 친분을 쌓거나 청탁을 하기 위해 세력가들의 집안을 찾아가는 것을 이르는 말로 애초에 평상시에도 원래 금지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암묵적으로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대간들은 어린 왕의 치세로 왕권이 약해진 틈을 타 신하들이 분경을 하며 세력을 키워 당파 싸움을 할까 걱정돼 특별히 주의해서 금지하자고 건의한 거죠. 누가 봐도 합당한 제안이기에 대신들도 통과시킨 거고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수양대군은 대신들을 찾아가 항의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갑작스러운 선왕의 승화로 인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이야말로 대신 관료들이 마음과 힘을 합하여 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하거늘 분경을 금지하면 어찌 관료들과 의견을 나누고 뜻을 합한단 말이오. 이것 보시오. 사실 분경을 금지한다는 말로 종친 세력을 억압하려는 속셈아니오. 선왕께서 살아계셨을 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우리와 함께 의논하셨거늘 어찌 그대들은 우리를 의심한단 말이오.
선왕께서 이를 아신다면 얼마나 슬퍼하시겠소. 라면서 수양은 가만히 있던 안평까지 끌어들여 거세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예상치 못한 강력한 반발에 당황한 대신들은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요. 내 거기까진 생각 못했소. 대군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이 사사로이 세력을 만들고 나라를 어지럽힐까 그랬던 것이니 대군의 집에는 분경을 허용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수양대군은 합법적으로 세력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안평대군은 세종의 셋째 아들로 수양과 같이 세종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앞서 수양이 문인적 자질과 무인적 자질을 고루 갖췄다고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무인적 자질이 좀 더 뛰어났는데요. 반면 안평은 타고난 예술가로 시와 그림, 서예에 능했으며 특히 글쓰기로는 조선 전기 4대 명필이라 불릴 만큼 뛰어났다고 합니다. 또한 안평은 문인적 자질로는 수양 못지않게 뛰어났기 때문에 세종은 항상 수양과 안평을 동시에 여러 일에 투입하며 둘이 힘을 합하게 하였는데요. 혹시라도 한쪽의 힘이 커지면 다른 한쪽이 경계할 수 있으니 둘에게 같은 힘을 실어주는 게 낫겠지. 그래야 왕권에 대한 위협은 덜하면서 각자의 능력은 최대한 발휘할 수 있을 테야. 그렇게 시간이 흘러 단종이 즉위하자 수양의 힘이 커지는 만큼 안평의 힘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힘을 얻은 종친이 왕위를 찬탈한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니니 대신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들은 고민 끝에 안평과 손을 잡기로 결심합니다. 단종실록에선 단종이 왕위에 오를 때부터 안평은 이미 왕위를 노리고 있었으며 이미 정권을 쥔 대신들이 더 큰 권세를 얻기 위해 안평과 손을 잡고는 단종을 끌어내리고 안평을 왕으로 옹립하려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대신들이 정말 권세를 부리려 했다면 다 큰 성인인 안평이 왕위에 올라있을 때보다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라있을 때가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굳이 그들이 단종을 끌어내리고 안평을 옹립할 이유가 전혀 없죠. 따라서 대신들이 안평과 손을 잡은 이유는 안평을 왕으로 옹립하여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혹시라도 안평과 수양이 힘을 합치면 단종에게 크나큰 위험이 될 것 같으니 차라리 자기들이 둘 중 한 명과 손을 잡고 단종이 어엿한 성인이 될 때까지 시간을 끌려는 생각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그런 고민 끝에 대신들은 겉으로 뽐내기 좋아하고 야심 있어 보이는 수양보다 차라리 안평이 왕권에는 덜 위협이 될 것 같기에 안평을 선택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안평은 한순간에 형 수양을 제치고 종친의 제일 가는 실세로 떠오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대신들과 안평이 손을 잡자 수양은 한순간에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건 아직 종친 세력의 힘은 수양에게 쏠려 있었던 건데요. 아무래도 대신들이 자꾸만 종친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자 이에 대한 반발심으로 더 수양에게 쏠린 경향이 있죠. 단종실록에서 수양은 종친 세력들 중 자기 편과 안평 편을 나누어 구분했는데 수양 측에는 대표적으로 양녕대군과 세종의 사남인 임영대군이 있었으며 안평 측에는 세종의 육남인 금성대군 그리고 세종의 후궁이었던 해빈 양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분류를 수양대군 측에서 했다는 사실이며 수양 측에 의해 안평 편으로 분류된 자들은 다들 단종과 친한 사람들이었단 겁니다. 세종은 문종과 함께 궐 밖으로 나갈 때면 항상 단종을 금성대군의 집에 맡겼으며 해빈 양씨는 어려서부터 어미를 잃은 단종을 직접 키운 유모였는데요. 어차피 훗날 안평을 제거하고 단종을 끌어내릴 생각이었던 수양 입장에선 단종과 친한 사람들을 안평 편으로 묶어야지 한 번에 정리하기 쉬웠을 거기 때문이죠. 자,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종친들의 힘이 수양 쪽에 쏠려 있다곤 해도 사실 대외적으로 보기엔 안평과 대신 세력이 훨씬 힘이 셌기 때문에 수양은 이를 뒤집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양에겐 과거 태조를 도왔던 정도전과 태종을 도왔던 하륜처럼 자기를 도와줄 책사가 필요했는데요. 또한 수양은 이미 힘의 크기에서 밀렸는데 여기서 괜히 자기 야심을 드러냈다간 대신과 안평 측의 견제를 받기 십상이었고 그랬다간 반항 한번 못해보고 제거당할 수 있으니 속내를 감출 필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후로 수양은 겉으로는 야심이 없는 척 행동하면서
뒤로는 책사를 통해 세력을 모으기 시작하는데요. 다음 시간엔 의심을 덜기 위한 수양의 행동과 수양의 책사 한명회에 대해 알아봅시다.